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 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73회는 의암 주논계 열사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입니다. 발해 문명사와 관련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으로 깨달음을 얻어 사람을 널리 크게 돕는 사람을 말하고, 광화세계는 세계의 이상형으로 광명이 꽉 차서 어두운 곳이 없는 그러한 사회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주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역사를 깊이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려면 어떤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거나 그래가지고 그 제1차 사료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 추정하면은 나중에 자료가 나와서 틀리기도 하고, 또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승자에 의해서 조작 왜곡되는 것을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진실과 허위의 양면이 있어서 성경이나 불경이나 사서삼경이나 이런 경전에도 그런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겸손해야 하고, 또 나에게 어떤 흠이 없는지 저도 보살피게 됩니다. 오늘 주제인 주논계 열사와 이순신 장군은 모두 임진왜란과 관계 있는데,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가등청정 갓도 기요마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의암 주논계 열사는 가등청정군이 그 진주성을 싸고 두 번째 싸웠을 때 일본군이 승리하는 그러한 축하연에 그 진주 시민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그 경상 우도 병마절도사 최경해 장군의 부인이 주논계 열사였는데, 진주 남강 의암에서 가등청정의 선봉장 게야무라 록구스케를 안고 순절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충절과 정절에 관한 마음, 이런 것을 기렸는데, 그 축하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생들 무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나중에 그 주논계 열사가 관기로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관기로 기록되고, 그 후에도 그 300~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진주에 사당을 짓는데 의기사, 의료운 기생의 사당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돼 왔는데, 현대에 오면서
과거에는 진주 시민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그 재향을 지내고 그랬는데 3,400년이 지나서야 정부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데 주안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은 그 정확히 사정이 어떠한 것이고, 백의종군을 하던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원균 장군이 죽고 패전하고 배 탄옥선 12척으로 그 10배에 해당하는 120대의 배를 무찌르고 이기는 그러한 명량대첩을 해서 나라를 구한 그 얘기의 진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의염은 호고 주논계가 정식 이름입니다. 주씨는 신안주씨인데 이 주논계 열사는 1574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훈장이자 진사인 주 달문씨를 아버지로 하고 밀양박씨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는데 그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숙부인 주달무씨의 모녀가 의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숙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논계의 양을 그 부잣집인 김풍원 씨의 그 민며느리로 쌀 50석을 받고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몸이 성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풍원 씨가 그 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한 장수 현감의 그러한 치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그 현감이 최경회, 해주철씨 최경회 장군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의 삼형제가 모두 의병청의 대표를 하고 하는 등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한 집안인데,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모녀에게, 근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그 관아의 내하에서 그 부인하고 의해가지고 일을 하게 뒀습니다. 먹고 살게 해준 거지요. 그 부인이 김씨였는데 김씨가 이 논계를 여러 가지 그 충효 정렬 이런 걸로 들어서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경의 현감이 그 여러 군데로 일을 다니면서 영암군수도 하고 또 담양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담양부사하고 그럴 때도 이 논계가 그 최경의 장군을 따라가서 수발을 들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돌아가자가 그 후처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의 유언에 따라서. 그래서 주논계 열사는 최경의 장군의 그 후처였던 거지요. 그래서 1590년 17세의 나이로 담양부사 최경회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년 후에 그 최경회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 장수 노릇을 하고, 그것도 준원계 열사가 뒷바라지하고 1593년 그 최경회 장군이 경상무도 병마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가서 머물게 됐는데 가정청정군과 1차 전투가 끝났고 또 2차 전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일을 우리 조선군이 싸워서 저항하고 그러는데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경의 장군이 진주 남강에 빠져서 순절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수사이었던 주논개 열사는 나라를 생각하고 충절이죠. 또 하나는 남편에 대한 복수 이런 것도 하는 그런 정절, 충정절로 이렇게 싸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외인들의 승전 축하연에 기생들의 무리에 섞여 들어가서 있다가 한참 분위기가 이르는 후에 가등청정의 선봉장인 게야무라 로크스케라고 그 장군을 유인해서 진주 남강 촉성로 앞에 의암, 그 바위가 의로운 암이어서 의암이라고 그랬고 저게 준원계 열사의 그러한 허가되었는데 글로 가가지고 이렇게 꼭 껴안은 겁니다. 안기는 거냐 하면서. 근데 그때 이미 손가락에 10개의 반지를 끼고 이렇게 꼭 외장을 껴안고 있어가지고 남강으로 떨어지니까 둘이 다 죽게 된 거죠. 외장도 죽고 준원계 열사도 죽게 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진주 시민들이 때가 되면 제향을 지내고 그러는데 18세기 2조 경정 때 경상 우병사 최진한 비변사 대표가 진주 시민들의 의논을 거치고 건의에 따라서 주논계 열사를 기리고 정부에서 포상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런데 현재는 사단법인 의암 준원계 정신 선양회가 있고 그리고 남편인 해주 최씨 또 준원계 신안주씨 종친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최경희 장군과 주논계 열사의 묘는 해주채 씨의 경남 함양에 그러한 합봉한 그러한 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암 준원계 열사의 그러한 정신을 기리는 일은 장수에는 의암사라는 사당이 있고 논계길도 있고 논계의 생가지의 기념관 또 그 기념관 앞에는 주논계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암 공원도 있고 또 의암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쓰면 의암송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음력 9월 3일이면은 장수군과
신한주 씨, 그 다음에 해아주 씨, 이 종문들을 비롯해서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제례를 봉행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묘한 것의 하나는 이 일본 장수의 고향에 그 묘가 있는데 그 히코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게야무라 로쿠스케 묘와 함께 이 준원계 열사의 묘도 같이 있고 또 제도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계들에서 갈등이 많이 빚어졌는데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좋게 생각하고 또 준원계 열사를 좋게 생각하는 낭만적인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경혜 장군의 후처였던 의암 준원계 열사의 그런 관해서는 책이나 글도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형로 시인이 준원계 열사를 비는 논계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사랑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남 검은꽃보다도 더 푸른 그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답던 그 암이 높이 힘들리우며 성육석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강남 검은꽃보다 더 푸른 그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온 어이안이 붉으랴. 강남 검은꽃보다도 더 푸른 그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진. 이거는 이제 주로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 때 일인데 이순신 장군은 평생에 백의종군을 2번 하였습니다. 한 분은 1588년 함경도 북쪽 러시아 쪽에 녹둔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할 때 여진족을 토벌하게 됐는데 그때도 4개월간 백의종군을 하게 된 것고 이것은 1597년 1월 28일 정유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적을 놓아주어 나라를 배신한 죄로 그렇게 정부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조실록 1597년 2월 1일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목포 해양대 고강석 교수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제대로 연락을 받지도 않고 그런 것이지 그런 죄를 진 것이 아니다. 이런 반론을 내는 논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도수군 통제사고 세계 제1의 제독이었던 이순신 장군은 함지에 넣어가지고 한양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황신을 통해서 이순신에게 전해진 내용은
가등 청정군이 부산포에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올 거다 이런 첩보를 전해줬다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조선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요시다라는 그러한 이중 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산포에 거대한 군병을 동원하면은 몰살당할 염려가 있어서 그 명령을 안 따르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1597년 2월 26일 이순신 장군은 그 선조가 나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침국을 당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선조도 이순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많았고 이순신을 쭉 천거하고 지지해줬던 유성룡 선생도 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문이 진행됐는데 190명의 관료가 있는데 하루가 지날 동안 그 이순신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채찰사 그러니까 이 전시에는 전군을 지휘하는 통솔군 사령관은 임금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그때가 유명한 그 오리 이원익 대감이 그 청렴한 재상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도채찰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틀째 그러한 그 국문이 열리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반역자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분의 그 의인이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선조도 왜 결론을 안 내느냐고 우리 이원익 대감에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직 이런 훌륭한 장수를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그렇게 참아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좌의정인 정탁이라는 그런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재상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상소문 신구차를 냈습니다. 그 문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선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난우펑 가서 칭찬을 많이 하고 이순신 장군이 비록 그 명령을 받고 했다고 하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분을 살려서 백의종군 시키고 나라의 훌륭한 동량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원익 대감이 선조에게 물어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백의종군 시키라는 그러한 뜻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풀려나가지고 경상도 합천에 있는 그 권율 행주산성으로 유명한 권율 도원수 밑에 가서 군사자문 역할을 하는 하얀 옷을 입고 평범한 군인으로 근무하라는 명을 받고 가는 도중에 4월 13일 날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겹쳤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우시게 됐고 1597년 8월 3일 다시 그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싸우는데 그 7월 16일 그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대패해 가지고 원균 장군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12척의
판목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월 16일 12척의 배로 120척이 넘는 배와 장수들을 다 싸워서, 이쪽은 120명, 저쪽에는 1200~300명 되는 것과 싸워서 세계 해전상 유명한 명량 해전 대첩이 있어서 왜군이 전라도로 쪽으로 못 가게 하고 승기를 잡은 거죠. 왜군이 전라도 쪽으로 못 가게 한 데는 이 준원계 열사의 그러한 의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명량해전은 물론 더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73회로 의암 준원계 열사와 이순신 장군의 백의 종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